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매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참, 저도 그저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하다 보니, 또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를 많이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노인복지에 있어서 뭐 병원 동행 매니저, 그다음에 어르신들 말벗 서비스, 말벗 서비스는 왜냐면 어르신들이 가장 건강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이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어르신들 인터뷰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다 외로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살갑게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축복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시어머니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시어머니나 시아버님께 간혹 전화 드리면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임종 직전에 가장 1순위가 뭐예요? 가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사랑해. 그 사랑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여러 사랑의 강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쑥스러워하지 말고 늘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을 인생의 최종 막바지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뭐냐고 물어볼 때 사랑해. 그때 쓰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해, 사랑해 라는 단어를 그쵸. 짜증나게 막 싸우다도 짜증나. 근데 뭐 상대방이 사랑해 한마디 하면 어때요? 마음이 눈 녹듯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늘 일상생활에서 사랑해 단어 공유합시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전화 한 통 하세요. 외롭습니다. 그죠? 지금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 지금 인구가 1,500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반려견을 키우다가 왜 반려견을 어르신들이 많이 또 키우겠습니까? 같이 그 강아지와 그 반려견과 말벗을 하거든요. 자식들이 누가 옆에서 살갑게 해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그 반려견도 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대체로 또 요즘 로봇 인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봇 인형이 어르신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같이 운동해요. 뭐 하고 그죠? 앞으로 반려견 대신에 또 이렇게 로봇 인형이 많이 각 가정으로 또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저는 보고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 그렇지만 더 많이. 근데 이제, 그 로봇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울에 제가 또 이게 방송을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봉사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말벗 해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봉사죠. 근데 이제 봉사도 봉사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집으로 가는, 뭐, 토킹 지도사, 뭐, 말 대화하는, 그런 뭐 말 서비스, 그죠? 대화 서비스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참 여러 방면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를 같이 한번 복습을 하고, 그죠? 우리가 지나고 나면 머리 한 번 흔들고 나면 다 없어진다잖아요. 그리고 어제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누구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니까 혼자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사람 이름, 근데 그래서, 언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피부나 이런 몸 상태가 노화가 오는 것처럼 뇌도 노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래요. 누구를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저 한참 또 이렇게 애를 쓰는 경향이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당황하지 맙시다. 그죠? 당황하지 말고 제가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섯 한 명이 노인이에요. 그죠? 섬 중에 한 명이 노인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빨리빨리 가보죠. 유아기, 만 3세에서 6세까지 기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그죠?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는 뭐 6세 미만, 유아는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해요. 아셨죠?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유아기, 자기 주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그죠? 이 당에서는 주체성이 혼되기 시작하다. 는 저희 딸이 제 전화까지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똑같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15개월 된 손주예요. 그래서 은호 어떻게 잘 어린이집에 다니니? 15개월이에요. 처음에는 걷지를 못해서 걱정을 했던 애가 요즘은 좀 이제 뛰기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한 사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15개월짜리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저는 이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시부터 일어나서 그 어린이집 가방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제 9시에 등원을 한다고 합니다. 9시에 등원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뭐 죽을 준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깨가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반찬은 좀 더 퀄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요즘 성장도 많이 했고, 근데 집에서 주는 거는 이제 잘 안 먹으려고 한대요. 그치?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주는 게 더 고급진지, 이제는 거기 제가 그랬어. 은호는 그럼 먹으러 가는구나, 어린이집에. 거기서 잘 뭐, 간식도 잘 챙겨주고, 때 되면 점심도 주고, 또 가자마자 죽도 주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좀 아이돌 같이 좀 피부도 뽀샤시하게 여자들한테 이 12개월짜리가 인기가 있대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재미로 가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15개월짜리 그 손주 녀석이 잘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처음에는 엄마 떨어지기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죠? 자기가 먼저 가고자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을 들었고요. 이 유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저도 우리 손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시기에 2단계 주체성 확립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또 믿음과 불신, 그래서 가치관의 확립 등은 어때요? 향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숙의 기초가 된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죠? 지금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한정되었던 그 관계를 떠나서 가정을 벗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을 당연히 엄마가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때가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 관계의 그 룰, 그죠? 규범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되며 가정 밖의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그죠? 이때는 뭐 극등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천천히 규칙적으로 우리 손주가 이제 걷지를 못해서 14개월 넘어도 잘 못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지 걷는 제가 지금 어 딸내미가 이사하고 나서 자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흥역에다가 운정로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무슨 커뮤니티가 그렇게 중요한지 음,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이제 화를 냈더니만 딸내미가 제 전화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지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자주 못 봐요. 그래서 보고 싶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6세경의 유아들은 생후 12개월의 영아에 비해서 6세경의 약 2배, 그다음에 1.5배 신장은 성장. 근데 이 아이가 요즘 걷지 못한 애가 요즘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 모습도 또 보고 싶네요. 그래서 뛰어다니는데 야 저거 발꿈치 뭐 팔꿈치 들고 걸어 그러면 또 그 맞기를 알아듣는 데네요. 그러면 살살살살 이렇게 걷는 데네요. 그다음에 이때는 유아기 때는 전신운동 발달 손가락극 그래서 엄지손가락 빠는 거 뭐 그래서 왜 자꾸 그 쪽쪽이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뭔가가 허전하고 이 습관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손가락을 이제 쭉쭉쭉 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여기다가 손가락 빨지 못해 그 쓴 약을 갖다가 여기다 손가락에다가 발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면 빨간 저기 그거. 유아는 감각기관이 발달하고 경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각 능력이 향상이 된다.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인지하는 정신적인 과정으로 유아기 동안에는 뭐예요? 주의 집중력, 지각 변별력과 같은 지각 능력이 발달한다. 이 시기에는 대상 연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여기자 대상 연소성은 확립이 되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죠? 직접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능력을 획득하고 모방하고 상징놀이가 가능하여 가상놀이도 즐기게 된다는 거죠. 자, 유아의 특징은 어떻대요? 자중심적, 직관적, 물알론, 그다음에 상징적, 비가역성. 논리적인 사고들이 발달이 어렵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당연하지 이때는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쓰면은 뭐든지 다 준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이게 유학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발달, 기억, 찾기 기억. 음. 그래서 이 공포 되면 어떻게 해서 유아기는 즐거움, 사랑, 공포, 분노, 질투. 그래서 상슬경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는 뭔가 조금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공포심을 심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5세경에는 공포반이 약하다 가다가 6세경에 이제 더 심해진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노. 여기서는 5, 6세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더 부풀리거나 장하는 방식, 이 오류세가 되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누가 한 것처럼 자기를 갖다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더 누가 뭐 해서 하고 부풀리고 가장하고 그죠?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부모는 뭐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누가 나 밀었어, 엄마 혼내줘. 그럼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앞뒤를 결과를 보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유아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관행 양식으로 출현한다. 애정 정서. 유아가 성장하면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애정 정서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애정 표현은 지금 뭐래요? 당연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뭐 강아지를 기르면은 애완견을 기르면 동물 사물에 대한 친밀감, 관심, 동정 등의 정서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 두 설경에 이세경에는 애정으로 가정에서 질투를 표현하기도 하다가 이 유치원이나 집밥의 활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저희 그러니까는 손주가 15개월이면 2살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살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집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다가 그 좁은, 그죠? 미시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유치원, 그 다음에 집 밖의 활동으로 가정 내에서의 모든, 생활은 서서히 줄어들고 이제 오히려 밖에서의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떠냐? 유아티적인 자기중심성 등의 또래 친구, 집단놀이 등의 여기서는 과정을 통해 완화되며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에 따른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성 역할 발달. 유아들은 4, 5세 정도가 되면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차이를 알게 되며 자신의 성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성 안정성과 성 항상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4, 5세 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는 어때요? 유아와 부모의 애착 관계를 통한 상호 접촉 등이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또래 집단하고 생활을 함으로써 우호적이고 협동적이고 배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도 집단 생활이나 또래 놀이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에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윷놀이는 심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가서 남자이니까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준 자동차를 가지고 뭐 주차장에서 쭈루루루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자동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 논대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구나. 그죠? 남자애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여자애들은 뭐 인형, 그죠? 인형 가지고 뭐 옷 벗겼다가 입히고 또 뭐 해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성 역할 놀이가 확연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발달 놀이는 자신의 역할, 타인의 역할 수용, 운동 기술의 숙달, 그리고 역할 관계의 상호성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에는 유아가 놀이라는 것은 사회적 놀이, 소셜 플레이, 환상 놀이, 그죠? 이 놀이로 성취감을 경험하고 협동과 상호작용. 자, 이제 몰입도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유아기, 3, 5세 여기 단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우리 손주도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해요. 15개월짜리가. 유아기의 사회복지 실천은 어떠냐? 이 시기에 유아는 왕성한 신체 발달을 통해서 아동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어떠한 신체 발달, 어떻게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아동기로 감으로써 모든 게 밑거름이 됐으니까 잘 발육이 된 애들은 성장도 잘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리적 문제로는 자폐증, 야뇨증, 밤에 자다가 오줌 누는 거, 그다음 지적 장애, 그저 표현을 못하는 거야. 주의 이렇게 숨만하게, 과잉 행동 장애 등의 발달 장애는 어때? 조기 발견을 해야 되겠죠.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기관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자, 사회적 문제로는 유아의 적절한 놀이 지도 플러스 부모의 양육 교육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동기를 봅시다. 아동기를 갖다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까지 시기니까 학령기죠. 그래서 학령기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까지로 초등학교 재학 기간을 나타내고 청소년기가 13세 우리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저희 딸이 애기였을 때 너 결혼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딸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2학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화장실 넘어지면서 고관절 수술하면서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는 시어머니가 한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거든요. 83세로 돌아가셨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내가 너 장가 갈 때까지 보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벌써 30년, 30년 일이잖아요. 만약에 80세면은 그만큼 오래오래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우리 손주가 지금 15개월이면 이제 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년 후면은 제 나이가 90이 넘어요. 과연 우리 손주의 결혼을 볼 수 있을까요? 내일은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식은 자식이고, 본인들한테 충실한 삶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미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 홍천에 있는 시니어 클럽에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축사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어르신들, 그달 이제 일자리 창출, 역량과학 교육이니까 어르신들 발대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회 회장님이 말하죠. 어르신들 돈 아끼지 마세요. 돈이 들어오면 그달 쓰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이런 손주 녀석들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키우게끔 놔두고 돈 아까워가 돈 모아가지고 손주들 뭐 과자 사주고 뭐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냥 교육을 시킬 아직 자제분이 있다면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우리 나이에는 손주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자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좀 정신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아동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사주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 시기의 아동은, 아동들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흥미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 초등학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자신만의 문화, 습관,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배움으로써 이제 신체 발달을 어떻게 유아기나 청소년에 비교할 때 규칙적인 변화를 한다. 그래서 11세, 12세 되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신체적 변화 플러스 생리를 시작하는 거죠. 남자애들은 뭐 목소리가 변한다거나 이게 수염이 난다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장이나 체중, 외모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12세경이 되면 6학년이죠. 12세들은 뇌 중량 성인의 95% 정도에 이르러서 아동의 지적 발달을 뒷받침해준대요. 그래서 이 아동기 때 운동 기능은 다양한 운동으로 신체적 균형을 시험하고, 그래서 이 근육의 협응 능력, 신체 조정 통합을 추구하고 유연성이 발달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아는 소근육이 발달되고 남자애들은 대근육이 발달이 두드러진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12세가 되면 뇌준량이 성인의 95%에 이른다. 인지 발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동기 때 엄마들이 어때요? 강남으로 이사 가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대로 이사를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잘 보내려면 이 아동기 때를 잘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인지적 발달. 그죠? 근데 엄마들은 공부에 집중이 되는 엄마들은 이 인지적인 발달에 아마 예민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딸은 그래요. 딱 그 은호를 보고서 얘네들이 이제 서울대 입구로 나중에 입주를 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서울대 갈 스타일이 변이라는 거지. 지 자식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내가 야, 너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네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과소평가하냐? 벌써부터. 근데 엄마 딱 보면 스타일 나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서울대 갈 스타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거, 그죠?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그렇다고 학원비도 많이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은 무조건 논술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은 무조건 보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자기는 너무나 똑똑해. 그 세 가지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 넘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딸의 영어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들은 학원 보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뒤에 집에서도 좀 복습도 시키고 예습도 시키면 애가 빨리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의 사고는 다 학원에 보내면 다 학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본인은 학원에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대신 내가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저축해라. 저축해서 나중에 은호한테 쌈짓돈으로 남겨줘라. 딱 너무나 이제 엄마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다음 이제 정서적 발달, 이제 보고 분노, 사회적 발달, 개인적 놀이는 두세 명 정도의 작은 집단을 형성하고 8, 9세가 되면 이제 복귀적인 사회성이 시작이 되고 사회적 발달은 뭐예요? 여기서는 아동기 때는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에 대한 애정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동성끼리. 그래서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그냥 공유하고, 그죠? 이 시기가 아동기 때 그래요. 그래서 부모 및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건설적이고 교훈적인 칭찬, 강화는 근면성을 길러주지만 너무나 아유 야야야야 니 잘했는데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하고 작은 애를 갖다 조롱을 한다. 그 아이는요 평생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꾸준히나 조롱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 지향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때 글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글을 이해하는군요. 이 언어도요, 그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가정에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은 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제 보고요. 아동교육 사회부 실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동교육 사회부 실천은 이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래? 학교에서의 경험이래요. 학교의 환경과 시설, 교사와의 만남, 나와 내가 반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이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만남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만남은 참 아이에게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래서 각종 수업과 학교에서의 활동 등에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한테 관심을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기는 지금 어때요? 지금 13세, 18세 중고등학교가 청소년 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아주 그냥 급격하게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심리적 이유가 되면서 성인 생활을 준비하죠. 이제는 어른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저 어른이에 되고 있는 시기. 그래서 청소년기는 제2의 급등성 여기 나오네.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표현을 주변인으로 표현하네요. 주변인. 그죠? 그다음에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춘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2의 반항기가 청소년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근데 청소년기를 이걸 어떻게 그죠? 스멀스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끔 지켜보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가장 자녀 관계도 가장 힘들고 청소년 자신도 동요하는 시기, 칠풍노도의 시기죠. 이게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얼만큼 잘 보내고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 청소년기에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정기, 청소년 후기, 이 시기는 신체적 건강과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들 그잖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때리잖아, 칙칙하잖아. 근데 때리면 툭 손을 잡아버리자. 아빠 왜 그러세요? 하고 그냥 아니면은 이제 조금
거친 애들은 아빠를 갖다 뭐 쓰러뜨린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을 반항한 데서 손찌검을 하거나 건드리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죠? 현명하게 지혜롭게 우리 부모들이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는 안드로겐에 분비되는 게 에스트로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나? 사춘기. 사춘기. 여기서 사춘기는 사춘기가 가장 얼마만큼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죠?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아 정체감, 사회 물질제적 자아 정체적 측면.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사장이 뭘까요? 한번 봅시다. 사장이, 성인기, 그죠? 성인기와 이제 장년기에 대해서 2차 시에는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